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토익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부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진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만의 공부법을 소개해 드릴 차례가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토익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부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서도 소개를 하는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약간 정석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정말 정말 급하신 분들, 뭐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 이 사상누각 학습법에서 일단 이 사상누각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사상누각 학습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은 또 무엇이고, 이 사상누각 학습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사상누각 학습법이 뭔지 알려면 이 사상누각부터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생긴 모양새를 보았을 때 대충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자성어죠. 사자성어. 자, 이거의 뜻이 뭐냐?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서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모래 바닥에 이제 누각을 지어서 올리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우리가 아무런 기초 공사 없이 맨 모래 바닥에다가 이런 누각을 지어서 올린다 하면, 그럼 이제 몇 층을 쌓아 올리느냐에 상관없이 흔들리다가, 그리고 또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겠다. 그쵸?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본 사상 누각의 원래 뜻은 무엇냐 살펴보면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오래 견디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도. 일단은 세우긴 세웠잖아. 그쵸?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무너지기 하겠지만은 일단 세우긴 세웠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사상도각 학습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기초 흔들리는 거를 우리가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점수를 따야 되는 경우. 그럴 때 기초 공사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림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곧 무너져 내리겠지만은 일단 임시 방편으로 세워 놓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사상도각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좋냐? 일단 기초 공사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아낀다는 것도 좀 그렇게 막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기초 공사가 필요한 친구니까. 하지만 근데 정말 잠깐 동안만, 한 며칠 동안만 그 완성된 건물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그런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조금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해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 빈 공간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일단은 이 건물이 쌓여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야겠죠. 이 지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모래를 쏟아붓든 해가지고 일단 이 지반부터 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뭐 부어가지고 이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지반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일단은 제일 밑에 지반이 되는 친구가 어휘와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휘나 기본적인 예문,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내가 먼저 수많이 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재 학습을 통해서 내가 그 개념이나 문법이나 아니면 그것들에 기반한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문제집을 풀면서 이렇게 촉촉촉촉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녀석 가운데 교재 학습을 확 빼버린 겁니다. 어휘나 예문들을 본 걸 기반으로 문제집을 풀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정말 없다면 교재 학습을 건너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근데 그럼 남은 게 결국에는 어휘와 예문, 그 다음에 문제집. 이렇게잖아요. 어휘, 예문, 문제집.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어휘랑 예문 익히는 것도 뭔가 문제집 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집과 어휘, 예문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건데 얘가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원래라면 제일 좋은 거는 어휘나 예문을 내가 많이 알아둬 가지고 그걸 기반해서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 유형과 그리고 그 속에 자주 나오는 어휘, 그리고 문법, 그리고 유형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집을 풀면서 어휘를 익히고 문제집을 풀면서 예문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집들 봐봐요. 그거는 예문 덩어리죠. 예문 덩어리. 수많은 문장의 형태가 존재하는 예문 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집 자체를 문제집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복화책처럼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문책으로도 쓰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형태의 문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어떻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문법책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집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복화책, 예문책, 문법책 이 세 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집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문제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일단 문제집 풀어야겠죠. 그래가지고 문제집 풀고 이제 채점을 이렇게 막 합니다. 채점을 막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해설 보면서 리뷰해야겠죠. 해설 보면서 풀이해보고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몰랐던 어휘 같은 것들 이렇게 쫙쫙쫙 그어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뜻도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몰랐던 어휘를 이제 밝혀내야 돼요. 동시에 내가 몰랐던 문장 형태나 문법 같은 것도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통해서 찾아보고. 근데 사실 이 작업이 처음에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막 건너뛰시거나 건성건성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화책이나 아니면 기본 교재를 다 건너뛰고 온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화학습과 문법학습마저 좀 대충대충 하거나 등한시 해버리면 그럼 완전 그냥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까지 하고 다 찾아보고 정리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나만의 정리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법 책 같은 거 보면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정리 필요성이 확 와닿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집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 그리고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내가 풀면서 감으로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어장 위주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정리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나만의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다 했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 테스트로 넘어갈까요?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가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리한 거를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리뷰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알았으면 내가 이 문법을 알았으면 점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배웠던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완성된 예문의 형태를 익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몇 번 해야 되냐? 이걸 한 10세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200문제잖아요. 200문제. 리스닝 100문제, 리딩 10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200문제인데 이제 그걸 세트라고 부르거든요. 한 세트. 그거를 10세트를 치시면 그러니까 리스닝 10번, 리딩 10번 각각 이런 식으로 10번씩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1회독이라고 부릅니다. 1회독. 물론 제가 여기서는 리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리스닝도 똑같습니다. 이제 중간에 2단계 이거 리뷰에 있어서 쉐도잉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리스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추천드릴 문제집들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1000문제가 기본이거든요. LC, RC 각각. 그러면 합치면 200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0세트의 분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돌려보는 게 1회독이고 그러면 그 회독을 몇 번 정도 돌려봐야 되냐?